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필 텐데요. 우리 사회의 참 큰 숙제거리죠.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대책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지원과 관련된 농어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또 막상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부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하신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런 걱정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의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초혼 나이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늦어지나 이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나와 있대 1990년대는 약 20세 대가 초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4년도에는 네. 거의 여성 같은 경우는 30세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난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인 환경 문제, 네. 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난임이 결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네.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좀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부분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출산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보건법을 네. 제가 개정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뭐 통계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90년대만 해도 한 24세 정도면은 여자들은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30세가 돼야 네네. 결혼할 정도로. 근데 난임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셨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예. 2007년도에 약 17만 명 정도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약 21%가 증가한 21만 명의 난임 부부가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7만 명 정도인데 네네. 4년 정도에는 예, 21만 명. 아유, 많이 그러니까 늘었네요. 7년 사이에 약 21%가 증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사회활동하시고 겉으로는 그렇죠. 표정이 없으시면 안으로 다 걱정 고민을 안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난임에 관련해서 치료는 받고 있는데 네. 순수하게 100%가 다 치료를 받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네. 놀랍게도 지금 치료 받는다는 부분은 약 네. 37%. 아하. 나머지는 뭐 치료를 받지 않는다. 혹시 받다가 중단했다. 네네. 그런 아주 거의 60% 정도가 네. 이 난임 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저출산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아십니다만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난임은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는 거 아시죠? 체외 수정하고 그다음에 인공 수정 있습니다. 근데 한번 1회 할 적에 체외 수정 같은 약 4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체외 수정이 430만 원이요? 네네. 아휴. 예. 그리고 인공 수정 같은 경우도 거의 139만 원, 1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니까 이 난임 부부가 네. 이 치료를 우리가 말하는 난임에 대한 어떤 치료를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가 일단 그게 또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여성으로서는 좀 주사를 뭐 매일 맞는다든지. 그게 한 번만 해도 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이걸 반복적인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토로를 하고 계신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적이나 이 의료적 장애를 난임 부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저출산은 아시아권에서도 아주 하위에 들어갈 정도로 네. 이 저희 나라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저출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과 같이 이 난임 부부의 그 시술 비용을 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해서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모자보건법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44세, 만 44세. 네, 만 44세 그리고 경제적 그 저소득층 네네.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그 맞벌이를 부부들이 이제 맞벌이 하면은 소득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술을 받는 부분이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좀 폭넓게 그 고려해서 많은 난임 부부들이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아서 이 저출산이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그 우리가 스스로 벗도록 하는데 정부가 네.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의원님의 이번 개정안 외에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난임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제 반증일 텐데요.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역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처리 전망도 밝게 보시는지 좀 걱정이 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저출산이라는 이런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도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아기를 갖고 싶지만은 못 갖는 그런 부부들에게 희망의 어떤 소식이 돼서 우리가 저출산 오명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아마 이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네네. 동참을 하셨고 또 제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만나본 결과 이런 법이 빨리 나와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부부들이 많은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의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집 자식은 그 집 자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자식이고 그럼요. 우리 국가의 재산이죠. 제가 이 농촌을 다녀보니까 네네. 정말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정도로 네. 정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농촌 얘기하셨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좋게 지금 네. 다리를 깔아주셨는데 두 번째 살펴볼 법안이 바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 기관의 어떤 지원을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네. 이 법안은 이때까지 농업에 국한이 돼 있었지만은 지금 어촌이라든지 수산 이런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이 농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우리가 그동안은 농업이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부처가.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 법이 담고 있는 거는 어촌이나 수산이나 이런 그동안에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산기관을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굴해서 우리가 말하는 연구기관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긴 농업 쪽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이제 관심과 배려가 물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좀 부담 좀 적다고 느끼시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어업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네. 어업은 그렇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해녀, 예. 제주도의 해녀 같은 경우도 예. 지금은 이제 그 협동조합을 꾸려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 정말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명맥을 이어가지 네.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까지 놓여졌었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해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나라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섰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네스코 등록 부분 할 적에도 이 제주도 해녀에 대한 관심이 그때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3년부터요, 이 농업이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하는 특별법, 이 관련된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를 하셨고, 그 중에 한 건이 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공포가 됐고요. 이처럼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농어촌에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쏟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농업회사 법인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석 도전기라는 도전기를 제가 또 직접 개발했었고, 또 이 농업 관련해서 실용 신안이라든지 의장 등록 이런 약 40건의 나름대로 특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헌정사상 아마 농업 비례는 처음으로 네. 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셨죠? 네. 의원님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된 법이 김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네, 자랑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김치가 알려져 있었지만은 거기에 네. 대한 지원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곳에서 네, 그렇죠. 체계를 갖추고 네. 이것이 국가 브랜드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끔. 네. 그럼 여태 입법 발의하신 여러 가지 법안 중에 가장 애착을 느끼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천시를 예로 들면은 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수도권에 가까이 있다는 거리적인 제한 때문에 이천시 전체가 다 그런 어떤 틀에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수도권 규제 정비법이나 이런 걸 한번 다시 현장에 맞는 그런 어떤 틀에서 다시 한번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속의 비정상을 찾아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 농업인 지원 특별법 이제 개정안 발의를 하셨고 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 내용을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농업뿐만이 아니라 네, 예, 삶의 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네, 이 농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우리 농어촌에 어떤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때까지 농어촌을 보면 이 통계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문 기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연구기관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연구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농업 분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있었군요. 네네, 그렇죠. 근데 어촌 분야가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이 되면 네. 어촌 관련해서도 전문 연구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어촌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뭔가 좀 힘이 실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네. 합니다. 네, 의원님, 그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이나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말산업 특구가 이천시, 용인시, 화성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말산업 특구를 하려면 이 말을 키울 수 있는 네. 그 사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예. 예. 근데 이 말 사육장이 이때까지는 농업 관련한 어떤 그 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까지 약 500개소를 늘려야 되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에 이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아, 축산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아. 말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말을 사육할 수 있는 승마 시설을 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농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이 발의가 되면 네. 그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정말 그 승마를 우리의 어떤 그 농촌에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까지도 가능하게끔 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산업이라는 것은 승마를 주로 레저로서 레저도 되고 그다음에 사육도 되는 거죠. 사육도 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산 산업에 보면은 네. 소나 돼지 뭐 닭이나 오리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말이 들어가면은 네네. 새로운 어떤 축산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농지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의원님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국회에서 뵐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